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2차 결집 2차 결집은 2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 후 불멸 후 100년 후에 외살리라는 마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프린트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논쟁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계율종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고 더불어서 경장까지도 다시 한 번 더 합송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 제2차 결집입니다. 아주 소소한 겁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놨지만 적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병 들었을 때 오전 중에 식사는 몇 번이라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금은은 저축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알코올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요구르트를 이렇게 닭발을 받았다. 금방 이게 발효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이 돼 버리죠. 오전 중에는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 술이 되고 나서는 요걸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돼요. 내가 분명히 닭발 받을 때는 요구르트였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이놈이 요구르트가 술이 돼 있다. 문제입니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있고, 어쨌든 먹으려 할 때는 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야. 이런 거라.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한 거라.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먹지만 할 것 같으면 어때? 왜 안 되는데? 왜? 할 거 아니라.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보면, 먹지만 하는 사람들은 왜 먹는데? 왜 알코올을 왜 먹는데? 이럴 거 아니라. 여기서 근본 분열이 생겨나고, 여기서 이 9개 부분은, 그러니까 검은 부분을 저축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부분은 아주 소소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파에서도 이 9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질 안 했어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해라 하고 거의 정리가 돼 나가진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원을 저축해도 된다, 안 된다는 큰 문제거든. 개인적으로 스님이 자기 소유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문제로서 직결됩니다. 추구할 때 뭐 가지는지 아십니까? 응? 세면도구? 그건 맞습니다. 세면도구. 자, 단순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빨가벗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사 세 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밥 비벼 먹기 위해서는 저 바리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바리떼 있어야 돼. 그럼 가사 세 벌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가사 보면 알지만 통입니다. 이게 주르르 흘러버린다는 거. 이 묶을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시키면 요즘은 허리끈? 그러니까 허리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 허리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이 옷 떨어지면 어찌할겁니까? 기호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늘과 실이 있어야 돼. 바늘과 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밥만 먹고 살지는 못하고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인간이면. 물 먹으려면 그냥 물을 먹어서는 안 되죠. 벌레들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 그릇망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걸러서 벌레가 없는 상태로서 먹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천편일률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출가자들이 소유해야 될 사물, 팔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을 할 것 같으면 가사세벌하고 바리떼, 팔물하면 나머지 4가지를 이렇게 다 한 것. 그것만 허용이 된 상태인데 이건 아주 엄청난 문제. 근본을 축적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무짝이라. 상자부 입장에서는 내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할 거라. 큰 문제로 번져나갑니다. 이거는 큰 문제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계율상으로 그걸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사물팔물을 갖다가. 그럼 그걸 벗어나버린 경우, 그럼 계율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터지면 2개가 터지고 3개가 터지고 끊임없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럼 이때까지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내놓기 싫으면 어떻게? 응? 그 말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너는 그리 정해놓든 말든 나는 그리 한다고. 2차 결집이 근본분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합의가 다 됐는데 여기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10가지 부분은 틀렸다 하고 상자부에서 쳐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쪽이 생겨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예? 그러면 당연히 못 팔겠다 하는 사람들 분리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바꾸고 자기들 그걸 합리화시킬 수가 없잖아. 그럼 자기들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결집해가지고 계율 조항도 조금 수정하고 경전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고 번호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버리고 시작이 애초부터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 갖다가 뭐라고 하면 대중부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성불교의 모태가 됐던 대중부 계통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상자부 입장에서는 19, 1원도 못 바꾼다. 그래서 이 14, 10가지 논쟁된 거는 전부 잘못이다 하면서 탁 쳐버립니다. 쳐버리고 당연히 쳐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하자 해가지고 경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그게 제2차 결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집이 2개가 생겨나 버렸죠. 상자부 계통의 결집이 하나 생겨나고 대중부 계통의 결집이 하나 생겨나고. 그렇죠? 그게 2차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자부 계통의 전성을 따른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결집이 일어났다고 적질 않는 거지. 대중부에 있는 것들은. 그럼 대중부에 있던 사람들은 14논쟁 부분에 대한 것만 약간 언급하고 결집했다는 소리는 아예 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각각의 이 부파에서 생겨나면서 쉽게 말하면 기록하는 방식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았는데 요놈이 이제 요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파 분열이 생겨나는데 18부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3차 결집인 아속가왕의 시대 때 결집을 할 때까지 18개 부파로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말 분열이 됩니다. 대중부에서는 대중부에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꾸고 해서 만드는데 또 그 중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또 분리되끼고 또 분리되끼고 할 거 아니라
그럼 상자분은 그러면 그렇게 탁 쳐버리고 나서 다시 결집을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분리가 안 돼야 되거든? 근데 분리가 됩니다. 여기 대중부 같이 급격하게 분리돼가지고 200년 이내에 전체가 샥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2차 결집을 하고 나서 100년간 또 잠잠해 100년간 잠잠하고 나서 제3차 결집을 하고 나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3차 결집이 또 이 상자부가 분리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3차 결집 때 가서 어쨌든 2차 결집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1차 결집 때까지는 한 뭉덩이로 오다가 2차 결집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2차 결집을 하게 된 거고 2차 결집을 하게 되면서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되는데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인 대중부가 그때부터 막 각각으로 분리가 돼 나갑니다. 근데 상자부는 2차 결집에서 3차 결집까지 그건 또 100년간이 넘은 기간 동안 그냥 또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3차 결집 때부터 이 상자부도 분리가 돼 나가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부파 분열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나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응? 출가자 위주였기 때문에 출가자. 제1차 결집 때부터 어떻게 돼? 제가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출가자로서 결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1차 결집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 출가자 위주로서 진행이 쭉 되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출가 못한 사람들은 그건 무침 제도도 아니고 깨달음이 이룰 수도 없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반감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잘하면 전혀 반감이 없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거 다 잘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잘못될 것 같으면 아까 어느 사람이 이 머리 깎은 네가 무슨 깨달음이 이럴 것이냐 하고 얘기하는 그런 꼴들이 생겨나 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출가자들이 위주인데 뭐 출가자들이 잘 해나갈 것 같은 문제가 없는데 이 출가자들이 한결같이 공부하는 데 바쁜 은둔생활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과 율이 정해져 왔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끊이지 않게끔 이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죽으라 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 하고. 아니 그거 외우 가지고 그 다음 대 넘기기 주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법을 쓰라고 해? 못해. 스님들도요 지금도 무슨 시험 치잖아요. 무슨 맞지만 니까야 통과하는 시험 하나 친다. 요즘 우리말로 하거든 중부경전을 외우는 자격을 하나 따고 싶다. 1년 내내 공부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근데 중부경전 하나 하는데도 그런데 그거는 그걸 다 어쨌든 외워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원 자체가 은둔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출가자 집단인데다가 또 은둔적인 생활들을 이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대중들하고는 자꾸 점점 더 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왕들이나 또 신흥 세력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상인 계급들이. 불교의 평등 사상이요. 상인 계급들 같은 경우 불교 평등 사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취적이고. 그리고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러 가가지고 내가 바라문 계급이니까 바라문하고만 얘기하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인도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놈 바라문 사회 내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근데 불교에서는 계급 타파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아이고 얼마나 좋은 종교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갖다 아낌없이 하는 거라 불교에. 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왕도 자기가 왕인 것 같다가 내세우기 위하고 또 그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종교 집단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 그때는 이제 불교뿐 아니라 자인학교 무슨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모시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땅도 주고 뭐 보시물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또 변 누군가 어느 스님한테 10억 절극 뭐 그냥 공짜로 줬겠어요 그거? 예? 뭐 주고 안 주고 가네. 대가가 돌아오는 뭐가 없으면 그걸 주지 않는. 왕도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위치를 갖다가 용인해주기 위해서 땅이고 뭐고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이 생겨나니까 당연히 스님들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나태해질 수밖에. 그런데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내가 죽고 나고 있는 사리들은 사대문에 탑을 세워 모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8등분으로 나눠준 사리들 어떻게 해요? 각 지역으로 배분되면서 사대문에 탑을 세우고 부처님 사리를 모셨단 말이야. 그러면 사찰 안에 존재했던 게 아니란 말이라. 그럼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탑으로 가게 돼 있는 거라. 사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그 탑에는 스님들이 존재한 게 아니다 말이라. 그리고 부처님이 아예 딱 잘라놨어요. 사리탑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출가자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어쨌든 먹고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할 거 아니라. 그럼 당연히 그거 관리할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할 사람들은 출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도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 그때 어쨌든 돈하고 뭐 조직하고 권력들이 생긴 하니까 이 뭐 출가한 집단들이 좀 쉽게 말하면 뭐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라. 여기 이러면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소코 왕 때가 이르게 되면 워낙 사원 경제가 윤택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무슨 큰 뜻이 있어 출가하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또 6.25 겪고 나서 막 어쨌든 절에 가면 먹을 거 주고 뭐 공부는 시켜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 조계종 역사가 왜곡된 게 굉장히 많이 안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식으로 돼 나왔거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점점 더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100년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겨나고 그게 뭐냐면 14논쟁이라는 형태로서 벌어져 나갑니다. 14년.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또 한 100년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쨌든 2차 결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3차 결집은 한번 봅시다. 근데 참 3차 결집은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가지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2차 결집으로부터 아석허 왕이 나올 때까지 근 100년간 부파분녀는
더욱더 분열돼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죠. 대중부는 부파 분열이 심화돼 버리고 상자부는 분열은 아닙니다. 분열은 아니고 서로가 헤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일체유부는 지금은 간다라 그 페르시아 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 버리는 상태고 그 남서인도로 온 상자부는 그냥 상자부의 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칸 고원 쪽들 그 서쪽 바닷가 있는 쪽 그쪽으로 가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미 떨어져 버리면서 이 변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상자부가 분열된 건 아니었고 어쨌든 대중부는 더욱 더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소카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소카 왕의 동생이 있습니다. 야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소카 왕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출가자들은 왜 출가를 하고 근심 걱정이 없게 될까요? 출가를 하면 왜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느냐는 거라. 그 아소카 왕이 그럽니다. 내가 니한테 이 전 인도 국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줄게. 일주일간. 이 큰 인도 대륙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내가 그 답을 말해줄게. 그 답을 말하는 대가로 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일주일 뒤엔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지금은 전룡성왕과 같은 큰 대왕이 되어 있지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일주일 동안 누구는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마음껏 묻고 막 그냥 일주일 뒤에 죽을 거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쩔 거라? 사람이란 게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안 두려운 사람. 일주일 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지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 일주일 뒤에 분명히 답을 해주고 죽여버린다 했는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 일주일 전에 지가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인도고를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 대왕인데 5대 대왕 어디로 도망을 가? 출가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출가. 아소카 왕이 답해 주려고 했던 게 그거라. 생로병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한 거라. 그 답을 해주려고 한 거라. 지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찾아간 거라. 어쨌든 그래가 자기 동생도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놈 뭐 아소카 라마라고 그 절을 하나 지어줬더만 이놈 뭐 스님들이 만나면 앉아가고 싸움박질을 하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근데다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하니까 아무나 그냥 이게 출가를 해갖고 들어와요. 그 사원에 6만 명이 운집해 있는 거라. 6만 명. 6만 명 많은 것 같죠? 근데 태국에도 어느 한 절이 100만 명이 있는 절이 있습니다. 100만 명. 지금 현재 거짓말 같죠? 담마카야라는 절이 큰 행사 한번 하면요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 아마 전 세계에서 어느 종교를 떠나가지고 뭐 종교뿐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한 행사에 그렇게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6만 명이 있는데 그거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날 싸움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생명은 뭡니까? 포살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부처님 계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암송하게끔 돼 있거든. 저번에도 1차 결제 때 얘기했죠. 근데 하게 돼 있는데 뭐 쌈박질을 하고 해서 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가기가. 그러니까 한 그룹은 만나서 쌈박질 하니까 안 가. 안 가고 막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마음 막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보기에는 참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문을 내립니다. 한 곳에 모여갖고 너들 포설 안 하면 다 지기뿐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가 해라. 그래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대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두려운 사람들은 다 모이게 돼 있을까요? 근데 죽이라면 나 저놈들하고 내가 절대 못 올린다. 저놈들하고 내가 뭐 어렵다. 내가 죽어버린다. 이래가지고 안 가는 무리들이 생겨. 그러니까 대신이 당연히 죽여버려.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탁 칼에 멈춰서 어디서 멈췄겠어요? 아소카 왕의 동생을 죽이려고 탁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못 죽이겠는 거야. 왕한테 가서 왕이 아이고 이렇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그렇다고 지 동생을 죽이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막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막 나룻배 태워갖고 기양살이 보내버려. 그 사람들만 전부 다 보내버려. 그 대신에 가면서 빠져줄게. 구멍을 쎄리 밑에 뚫어놔버려. 실제 죽음. 만약에 그분들이 아란일 것 같으면 지가 공중을 날아가지고 살끼고 그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일 것 같으면 뒤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구멍 다 뚫어버려. 실제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5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한결같이 다 하늘을 날아서 다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고. 그때서 아이고 이 내가 안 죽이 될 놈들을 죽여버리고 죽이 될 놈들은 살려놔. 이 아침에 갖고 이해라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 놈들 이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 다 죽인 거야. 아소카가 재책이 되거든. 이게 내가 어쩌면 좋느냐. 그래가지고 부른 분이 누구냐면 목갈리푸타 띠사라고 하는 자기가 옛날부터 왕자 때부터 스승으로 모시던 분은 스승님 내 이랬는데 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내 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목갈리푸타 띠사가 그럽니다. 당신에겐 잘못이 없다. 당신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화합하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라 하고 이제 아소카 왕을 달랩니다. 그래도 아소카 왕은 마음에 남아 있는 거야. 야, 그렇게 간 사람들이 그들 어디로 가냐면 카시미르고 뭐고 이렇게 다 흩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북서인도 쪽으로 그래서 설일체유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울 거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포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을 때 말했던 게 뭐냐면 분별설. 내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는 분명하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잘된 건 잘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것조차도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란 거는 부처님은 분명하게 분별을 했다. 잘못을 분별했다는 게 아니고 말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행해야 될 때와 행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걸 분명하게 구분했다.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르마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내가 화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화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 그 무리들을 분별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잡의 원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모칼레 푸타티사 장로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게 이 스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그 오사 논쟁이라 해가지고 마하대화부터 해가지고 이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같거든. 하도 이제 분열돼 갖고 불교 아닌 게 판을 치고 있는 거라. 불교 아닌 게. 왜? 대중부가 아까 얘기했죠. 그 100년간 여러 무리로 부파 분열이 돼가지고 직기 서로 옳다고 막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이거다 해도 안 믿기는 거라. 안 믿겨. 그런데다가 아소코항의 후운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3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이 대중부를 의 논지를 갖다가 낱낱이 조목조목 반발을 하면서 쳐버립니다. 전부 잘못됐다고. 그게 요 밑에 보면 논사가 생겨. 이때는 경률만 존재를 했단 말입니다. 논장이 성립이 안 된 상태라. 이때 이제 처음으로 논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대중부의 그리고 문제가 됐던 논쟁들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에 틀렸다 하면서 싹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이 논사, 카타와투가 성립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논장이 7논이 있습니다. 7논이 이렇게 쭉 존재를 해왔지만 경률에는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3차 결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경률론으로 정립이 되게끔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중부 전부 다 뭐 부파 분열을 해가지고 막 지말로 분열돼 있더라도 하더라도 이미 철퇴를 맞는 계획이 되거든. 지금 대중부의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설일체유부에 뭐 한두 개, 뭐 경량부에 하나, 이런 정도지 자료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싶어. 그 영향이 어디냐면 제3차 결집원에서 철퇴를 맞아버리니까 당연히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모태로 해가지고 대성불교 흥기가 되나갑니다. 대성불교가. 아까 얘기했지만 불탑신앙하고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철퇴를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제가 지가 잘못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인으로 돌아가는데 제가인으로 돌아간다 해서 지금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응? 뭐 하고 살겠어요? 불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 예? 한속을 해도 그러니까 불탑에 의지해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불교 팔아가지고 뭐 요즘 말로 같으면 정제해가 살든지 뭐 아니면 뭐 불교 가르친다면서 강사짓 하면서 살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살 거 아니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초과생활 못지않게끔 명성도 얻게 되고 내가 옛날에 뭐 추가생활 이거 다 해봤는데 하니까 추가한 사람들한테 뭐 깔보게 되게 돼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대성불교 그래서 생겨나가집니다. 시간이 오늘은 넘어서 여기까지 하고 불멸전도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